중학교 2학년, 3학년은 지금도 기억 상실이 되어서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때 유일하게 제가 했던 게 에리원에 가서 봉사활동 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연이 되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한일 청년회라는 어떤 단체에 가서 극기 훈련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극기 훈련은 어떤 극기 훈련을 받았냐면은 이제 낮에는 학교 가고 또 부모님 안 계시니까 이모집에서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야간에 되면 그 모임을 가는 거예요. 직장인들이 모임인데. 그래서 거기서 제가 제일 어렸습니다. 전부 다 청년들만 모임이고. 그래가지고 야간에 저도 모르게 뭔지도 모르고 따라가면 밤새 그러면 아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상에 어디 산 정상에 가져 있고 그런 아주 그냥 극한 극기 훈련을 참 많이 받았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에리원이라는 그 이제 버려진 아이들을 수용하는 데가 지금도 있습니다. 나타내. 그때는 기저귀도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양말 버린 거, 그 나이론 뭐 이렇게 그거 저기 물에 이렇게 빨리 되는 그런 어떤 섬유질이 아주 면으로 되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라도 그 기저귀를 사용하고 옷을 사용하고 그래서 그때는 왜 버려난 아이들이 있는지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여쭤보면요. 통영 거제에서 버려진 아이들 대부분이 없는 거예요. 정상인 아이들은. 근데 정상이 아니고 아주 비정상인 아이들 뭐 한쪽 눈이 크고 한쪽 눈이 작다든지 한쪽 팔이 길고 한쪽 팔이 짧다든지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애인들을 TV에서 보잖아요. 그런 장애인들하고 얘들하고는 아주 다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일에, 두 일에, 세 일에 뭐 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제가 왜 그런 게 있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만큼 어린 나이에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수용하는데 거제 통영이 제일 많이 오는 거예요. 거제 통영이 그렇게 수질이 많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고 살았는데 한 번도 탈선에서 뭐 이렇게 벗어나 볼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뭐 포장마차 가서 솔직히 뭐 거기 몇 년도예요?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때니까는 70년대 정도 되죠. 80년대 뭐 그때 조선소 있었어요? 그때도 있었죠. 그러니까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 에리원회를 계속 눈만 뜨면 가고 이러면서 이제 정신적인 또 치유도 되었고요. 그런 어떤 극기 훈련하면서 제가 살아가야 될 여지도 많이 생겼고 또 중심도 생겼고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대 초반에 강사로 시작을 해서 초등학생들부터 고등학생들까지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서 여러분들처럼 제가 이렇게 그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에어로빅을 어떻게 하다가 다니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산에 등산을 5시에 갔다가 내려오면 에어로빅을 가서 에어로빅을 1시간 하고 오면 그때부터 강의를 예전에 초등학생이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어요. 학생도 많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강의를 하면 하루 10시간씩 밤에 고등학생들까지 강의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에어로빅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자격증을 따가지고요. 후배가 운영하는 에어로빅 학원은 좀 마다 달라 해서 제가 그 에어로빅 학원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에어로빅을 아침에 강습을 하고 와서 강의 10시간 하고 밤 되면 문 닫으러 가고 막 이렇게 강행군을 많이 해서 사실은 저도 이제 부를 좀 축적을 했었습니다. 남한테 손 안 내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계속 에리원을 가게 됐고 그러면 애육원이라고 이제 7세 이상부터 고등학교까지 수용하는 애육원이라는 데가 또 있어요. 지금도 마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목사님 운영하시는 그런 상황인데 이 봉사활동도 계속 이렇게 진행되어 가다 보니까 이렇게 변천사가 많아요. 옛날에는 왜 처음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렇게 뭐 빨래 씻어주고 기저귀 빨아주고 천 주워다가 기저귀 만들어주고 가서 애들 안아주고 우유 먹여주고 이게 이제 처음에는 봉사활동을 시작이 됐는데 세월이 조금씩 가면서 이제 뭐 명품 신발이 나오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이제 애육원에 어린 애들은 모르니까 그대로 넘어가는데 애육원에 7세부터 고등학생들 아이들은 이렇게 주워주는 신발을 안 신으려 합니다. 좀 자존심 상해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살짝 모르게 지금 하는 이거 지금 옷수거 하는 거 있죠. 저희들이 했었거든요. 제가 학원을 하면서 이제 학부형들한테 전부 이렇게 편지를 써서 혹시나 못 입는 신발, 옷 이런 거 제가 수거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벽에 짬만 나면 이제 벽보를 붙이러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수거해갖고 들어오면 그걸 세탁하고 제가 미싱질을 좀 할 줄 압니다. 발 미싱 못하고 엄마가 물려주신 이 손 미싱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세탁을 해서 쓸 수 있는 거는 쓰고 못 쓰는 건 버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일을 오랫동안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버려온 아이가 우리 고향 거제에 있다는 이유로 제가 여건이 되고 돈이 좀 벌어지면은 예, 거제에 가서 내가 애리원을 차려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오랫동안 이게 폐교가 점점 생길 때마다 폐교를 구하려고 엄청 다녔어요. 그때는 제가 조금 돈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다 했어요. 근데 지금 뭐 사모님도 계시지만 그때는 제가 30대가 막 29살 일이 될 때 여기 와가지고 그 해보겠다고 학원을 하면서 와서 얘기를 하니까 관에서나 교육청에서나 젊은 여자가 보아하니 거제댁이도 아니고 이 서울댁이가 와갖고 뭘 할 거냐 이거죠. 뭐 하는 거 보니까는 이 거제에서 그런 봉사활동을 할 이 어떤 이런 껍데기가 아니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도 생각하는데 말이 좀 옆으로 가서 죄송하긴 하지만 책하고 사람하고는 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표지가 제가 좀 반대됐던가 봐요. 그래 놓으니까는 그런 봉사활동을 할 인물이 안 된다고 인정을 했든지 아니면 재력이 없다고 생각했든지 전혀 그냥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폐교를 하나 저한테 임대를 해주시면 그 임대 비용을 가지고 임대만 해주시면은 반은 제가 강사니까 연수원을 내서 아이들 교육을 하고 나머지는 애리원을 차려서 거기 연수원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하지 1층에 손 안 내밀겠다고 사업 계획서도 냈지만 그걸 유심히 봐주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거의 접지는 못하고요. 그러다가 97년도에 제가 그냥 무작정 그제로 가자 뭔가 되겠지 하고 내려왔었습니다. 왔는데 정말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고요. 제가 이제 지금은 완전히 제가 고향 거제도 사람이 되었지만 그때는 너무 도시스러운 부분이 많았던가 봐요.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바깥에 나가서 외지 생활하고 공부를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제가 거제가 고향입니다 하고 와서 관이나 어디 다니면은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도 참 뭐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렇게 외지 사람에 대한 배척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원을 해볼까 하다가 그때 학원을 했으면 정말 제가 대박이었을 거예요. 저도 유명한 강사였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너무 오랫동안 해가지고 좀 색다른 걸 해보자 해서 이제 그 연수를 차리려고 했는데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좋다. 시에나 교육 관계자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내가 식당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좀 단순한 생각이죠. 그래서 그때는 제가 되게 똑똑하고 잘난 줄 알았어요. 어린 마음에. 이제 아이들 가르치면 대학을 좋대 가고 막 제가 가르친 아이들이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어머니들도 최고의 강사를 인정해줘 하니까 제가 간이 부어가지고 정말 잘한 줄 알았어요.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제가 그래 좋다. 그러면 내가 내 능력을 한번 해보지 뭐. 내가 빌딩을 칠 거야. 그래서 내가 애리원을 차릴 거야.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금방지게. 그래서 내가 음식점을 해보겠다 생각을 하고 정말 괜찮은 레스토랑이라는 레스토랑은 제가 비디오를 내고 촬영을 다 다녔습니다. 다니고 양식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양식 요리, 칵테일, 지금은 제가 된장, 김치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양식 요리는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만큼 제가 양식 요리는 아주 일각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 요리를 직접 배우고 칵테일도 직접 배우고 한 번도 알코올을 마셔보지 않은 제가 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레스토랑을 차렸죠. 한푼 꿈을 안고 차렸는데 집도 하나 사고 건물에 이제 임대도 안 하고 분양을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우리 조선업에 다니는 사람들의 그 특성이나 아니면은 남자들이 술집에서 술 마시는 특성을 제가 너무 몰랐잖아요. 태어나자마자부터 이제 이렇게 했고 대학을 졸업을 한가 동시에 바로 아이들만 가르쳤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착하고 이쁘고 다들 술 마시면 얌전히 먹고 레스토랑을 차려서 양식집을 하면 칼질을 해서 고상하게 저처럼 웨이터 아니면 사장님 뭐 주세요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얼마나 험악한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 웨이터들도 제가 이제 워낙 강사 출신이다 보니까 교육을 시킵니다. 서브를 하러 가면 왼쪽으로 몇 발 가서 손님 드시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전 제 기준으로 뒤로 물러나서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열심히 모시겠습니다 하고 돌아와서 음식 딱 드리고 나면 부족하시면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시키게끔 제가 교육을 다 했어요. 우리 직원들을. 그래서 직원들 심지어 주방장까지도 했습니다. 그 주방장은 제가 어떤 음식을 만들어 놓은 걸 주방에서 제조해서 내는 것만 했었습니다. 제가 주방에 이런 모든 걸 다 봤었거든요. 사람들 없을 때는 딱 이렇게 하고 제가 고기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고기 요리를 배워서 하게 되었어요. 제가 고기하고 술하고는
예, 아주 이렇게 좀 잘 못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막상 오픈을 딱 하니까 소에 계시는 뭐 남편들도 계시겠지만 분들이 오시면 야, 니 잃어봐라. 이 주인 누구니 잃어봐라. 와, 그게 막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이게 레스토랑인데 이게 뭐냐고. 그래서 아, 손님 부르셨으니까 무엇이 어렵노? 이 집은 왜 이리 어려워? 막 이렇게 계속 하시는 거 저는 그게 너무 감당이 안 돼가지고 많이 울었어요. 막 울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의 한 12년을 그걸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운영을 하면서 이제 그래도 강의를 놓지 않고 언니하고 우리 실장님하고 주방장한테 맡겨놨고 밤 되면 손님 안 계실 때는 제가 돈가스도 만들고 스테이크도 만들고 스테이크 소스도 만들고 스테이크 소스 굉장히 제대로 만들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끓여서 끓이는 시간이 한 10시간 그 계속 해야 돼요. 이거 끓여가지고 다시 식혀서 그걸 얼어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좀 숙성이 되면 다시 꺼내서 그걸 녹여서 다시 만들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이렇게 소스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걸 이제 남 안 볼 때는 막 이거 막 뒤집어 쓰고 막 아침에 입고 하고 볼 때는 화려하게 예, 사장님으로 섰다가 강의가 있으면 강의를 계속 갔었죠. 그러면서 강의 다니면서도 이제 세대 변천사에서 리크레이션이 우세하면 리크레이션 강의를 계속 저는 강사를 받으러 다닙니다. 500원을 벌면 1000원을 쓰고 다녔어요. 배우러. 또 웃음이 한창 유행일 때는 웃음 강사로 자격증을 또 따기 위해서 또 500원을 벌면 1000원을 쓰러 또 강사 자격증을 따러 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노래 강사도 따고 웃음 강사, 뭐 그다음에 한국 무용도 오랫동안 배워서 시립무용단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계속 이 강의를 놓치지를 않고 계속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꿈에 부풀었던 음식점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에리오를 차리기라는 꿈을 점점점 멀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음식 경영도 처음 해봤죠. 술집도 술을 상대하는 거 처음 해봤죠. 남자를 상대도 처음 해봤죠. 그 제가 잘난 줄 알았는데 갈수록 제가 계속 적어지는 거예요. 강의만 가면 최고의 강사로 봤는데 사업장에 오면 제가 계속 이렇게 주눅이 드는 거예요. 술도 못 먹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제가 그래도 끝까지 제가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로 이제 하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 관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 선생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해결을 얻지 말고 폐교를 얻어가지고 리모델링 하면 힘드니까 그냥 얘기해서 어떻게든 큰 건물을 하나 지어가지고 거기다 그냥 해봐라 우리가 지원해준다는 말씀이 조금 계셨거든요. 어느 분이. 근데 제가 과감하게 거절했으면 저는 지금은 아닙니다. 예전만큼 제가 그렇게 열정도 없어지고 지금은 그때만큼의 머니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다 사용을 했고 제가 배운다고 썼고 투자한다고 썼고 해가지고 이제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가지고 제가 제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뭐 쉽지는 않았지만 지금도 그래 제가 뭐 봉사활동 지금이라고 좀 죄송하긴 하지만 소아암독기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별로 크게 뭐 사람을 살린 건 없습니다. 사람을 살린 건 없는데 지금도 이제 우리 아들 동욱이라고 한 명 지금 데리고 있고요. 어머니 한 분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려고 한 분 이제 모시고 있고요.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얘기를 해서 좀 웃기긴 하지만 그런 일을 앞으로는 아마 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함께 가면 에리원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그 제도에서 진짜 버린 애들 정상인이 많았어요. 근데 정말 어렵고 이 장애 아이를 가져가지고 버리는 애들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정상인 애들은 이게 애를 못 낳는 집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데리고 가기도 하고 외국으로 보내기도 하고 7살 전에 애가 건강하고 괜찮은 아이들은 전부 다른 쪽으로 이렇게 외국에 나가기로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장애가 심한 아이들은 사망하는 게 너무 많아서 그걸 제가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학원을 어느 상가에서 학원을 하는데 밑에 슈퍼마켓이 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가면 맨날 분유 사갖고 어디 가고 기저귀 사갖고 어디를 먼저 가는데 맨날 저 선생님 도대체 자기 정신이 있나 없나? 애들 그렇게 돌았으면 뭐 헌옷 뭐 하고 뭐 그래서 그 여쭤보더라고. 도대체 그거 갖고 와서 뭐합니까? 어디 찍어내놓으면 어디 현장수라도 하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런 데를 갑니다 하니까 자기가 꼭 가고 싶으니까 데려가자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슈퍼마켓 하시는 분이 비싼 분유를 몇 박스를 가지고 저랑 같이 이제 그 에리온을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시기 좀 힘들 겁니다. 가시고 오면 일반 사람들은 그런 데를 방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꼭 가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시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 우리가 봤던 장애 오더라고요. 엄청난 차이가 많죠.
엄청나게 이렇게 모양이나 환경이나 이러니까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거의 보름 넘게 식사를 제대로 못 하셨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 거제 이렇게 병원 근교에는 땅값도 너무 비싸고 그런 해고도 없고 해서 그때 참 안 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했었으면은 제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제가 하고자 하는 만큼 수행을 잘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노래 강의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내 교육과 노래 강의를 함께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액 시에서 할 때 무슨 여성단체에서 하는 강의를 저한테 들어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그런 강의를 가면 이제 프로그램을 정해줍니다. 만약 젊게 사는 것 아니면 뭐 우리가 사는 인생 아니면 사랑 이런 주제를 정해주면 그 주제를 가지고 한 2시간 120분 정도 노래와 함께 이렇게 노래도 불러드리고 거기에 맞는 노래도 불러드리고 춤도 춰드리고 또 소리도 해드리고 뭐 민요도 하고 이러면서 거기에 맞는 어떤 강의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제가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 대표님께서 지금 한국문학방송에 대한민국에 아주 큰 문학방송이라는 데 있습니다. 서울에서 어제부터 오셔가지고 그저께 새벽에 오셔가지고 지금 어제부터 계속 저 지금 취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내일 강의인데 제가 강의 준비도 안 되어 있고 계속 바빠가지고 갑자기 또 이렇게 촬영 오시고 이래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멋지게 잘하겠고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즉흥적으로 제가 이때까지 했던 걸 가지고 그냥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래 부를 때 같이 노래 불러주시고 오늘은 그 부초 같은 인생 노래가 사실은 그래서 지금 제가 한 15분 정도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으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강의를 오랫동안 정말 제가 세상을 좀 이제는 성년이다 성인에서 성인으로 접어들었다 할 때부터 강사를 시작했는데 그 나이부터 했는데 제일 이때까지 제일 좋은 강의가 노래였습니다. 많은 강의들을 이렇게 해왔잖아요. 근데 노래만큼 마음을 빨리 움직이고 노래만큼 어떤 스트레스를 빨리 해소하고 마음의 정화를 일으키는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유명한 교수님들 유명한 강사들 많은데 그런 유명한 강의들 저 많이 지금도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강사이기 때문에 짬만 나면 입하고 눈하고 귀하고 쉴 새가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노래만큼 3분 내로 마음을 움직이는 건 노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노래 강사로 내 교육 강사로 내와 노래는 같이 가잖아요. 네, 평생을 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이런 지금 강의들은 사실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제 생계만 유지가 되면 저는 사실은 뭐 목사님이든 뭐 스님이든 또 어떤 성직자든 수녀님이든 어떤 분들이든 이렇게 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만의 수행법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수행법. 저는 그렇게 고집해서 어느 종교를 어떻게 믿는다는 수행의 과정은 없지만 사실은 저는 이 그리공연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제 와서 그리공연을 오랫동안 했고 97년도에 제가 와가지고 그때부터 통행에 관광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그리공연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친구가 그리공연을 하고 있으니까 야 잘난 누구누구 네가 그래서 노래 부르는 게 참 보기 그렇더라. 궁상 떨지 말고 그만 들어가지. 이런 전화가 막 오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저는 우리 회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리공연하면서 한 번도 부끄러워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뭐 어디 스캔들이 있어 본 적이 있나요? 웃기는 얘기지만 그렇다고 뭐 남을 고무치 본 적이 있나요? 저 나름대로 잘해보겠다고 하는 일인데 남들 손가락질 한다 치더라도 제 스스로 손가락질 받을 만한 행동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지나가면서 아유 저 강사가 뭐 저러고 있네 내지는 아이고 저 레스토랑에 주인 저러고 있네 소리 들어도 한 번도 부끄러워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뭐 높으신 성직자들하고의 비교가 되겠습니까만은 저는 어떻든 간에 좀 마음을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그냥 수행의 과정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강의도 하고 노래도 합니다. 그래서 예쁘게 잘 봐주시고요. 오늘 강의는 어떻든 오신 분들이 최고의 엔돌핀을 발휘할 수 있는 강의로 갈게요. 뭐 미쳐보든지 아니면 제가 미치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못 보여드렸던 제만의 퍼포먼스도 좀 보여드리고요. 뭐 사실은 제가 그 한국문학방송에서 취재를 온다 해서 전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아 이런 내용으로 강의를 해야 되겠다 생각 많이 했는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몸은 딴 데가 있고 지금 노래 부른다든지 아니면 뭘 한다든지 하고 있으니까 이게 메모가 안 되는 거예요. 강의를 하려면 메모로 돼야 되는데 안 되고 내 교육 강의 자료가 엄청 지금 많이 있는데 이 많은 자료를 압축해서 단시간 뭔가에 포커스를 맞추기로는 정말 즉흥적인 거 말고는 할 게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그냥 뭐 즉흥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그냥 그 모습을 그냥 편안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